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 8월에 NK 트레이드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마켓이 아주 크게 떨어지면서 마켓 크래시가 드디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었습니다. 자, 물론 차트의 지표들을 보시면 마켓 크래시가 오기에는 하향세가 이미 너무 많이 반영이 되었던 마켓이었기 때문에 크래시로 이어지기보다는 200 SMA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서비스 멤버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오히려 이 시기에 매수를 함께 많이 해서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인덱스들이 실제로 200 SMA에서 반등을 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대선 직후에 마켓이 크게 떨어질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대선 이후에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마켓 크래시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마켓의 상승세가 다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마켓 크래시가 오기 위해서는 마켓의 트렌드가 반드시 상향세에서 하향세로 바뀐 이후에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마켓은 여전히 강한 상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턴 서비스 멤버분들과 차트 분석을 매일매일 공유해 드리면서 마켓의 인덱스들의 트렌드가 상향에서 하향으로 바뀌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페이턴 서비스 멤버분들과 나눴던 줌 미팅 중에 일부를 편집해서 앞으로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과 제 생각을 나눴는데요. 지금 같은 마켓에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편집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제 생각이기 때문에 100% 다 틀릴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처럼 변동이 심한 마켓이 겁이 날 수도 있겠지만 투자할 기회들이 많이 나타나는 마켓일 수도 있으니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의 조언을 들으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페이턴 서비스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노란 선이 대선이 있던 해에 S&P 500의 오르락 내리락하는 패턴이고 이 위에 거는 이제 대선이 없을 때 그냥 평균적으로 1950년부터 지금 2021년까지의 평균을 낸 건데 헤지펀드들이 뭘 보고 있냐면 보통 뭐 대선이 있든 없든 간에 뭐 보통 5월부터 내려가죠. 그러니까 5월에 주식을 팔고 뭐 한두 달 정도 쉬고 오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5, 6월 달에 주식 시장이 크게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여기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게 9월 달에 대선이 있든 대선이 없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이 항상 유지가 됐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도 떨어진 다음에 10월 중후반부터 마켓이 오르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오르는 산타 랠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패턴이 평균적으로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지금 요 9월, 10월에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주식을 많이 팔아서 지금 돈이 사이드에 좀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1928년부터 S&P 500의 그 월별로 그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보시다시피 2월 그리고 5월 아까 말씀하신 5월 그리고 9월 달에 그 S&P 500 마켓이 전반적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헤지펀드들은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주식을 그러니까 이전에 주식을 팔고 이게 쭉 내려가고 나서 10월부터 이게 오르기 시작할 때 다시 마켓에 들어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1950년부터 지금까지 마켓의 평균을 낸 건데 각 월별로 가장 주가 변동이 컸던, 그러니까 S&P 500의 주가 변동이 컸던 그 달들을 이렇게 평균을 낸 건데 10월 달이 9월 달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달이긴 하지만 10월 달에 가장 큰 격차로 마켓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달이라고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와 있어서 헤지펀드들이 9월 달에 마켓이 떨어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해서 주식들을 팔고 사이드에 돈이 있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분명히 크게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는데 지금 사이드에 있는 돈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이드에 있는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지금 최근에도 사이드에 있는 그러니까 사이드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사이드에 있는 돈이 6.3 트릴리언이 넘어요. 그럼 이 사이드에 있는 돈이 지금 미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국채에 박아두고 있는 이런 돈들이 사이드에 있기보다는 주식시장에 이제 들어오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거겠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 9월, 10월에 주식시장이 크게 내려갈 거라는 가정하에 헤지펀드들이 돈을 많이 팔고 국채 같은 데에 돈을 파킹하면서 사이드에 지금 돈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9월 10월 달에 마켓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죠.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뉴스면 헤지펀드들이 뉴스나 이런 데 나와서 어떻게든 마켓을 지금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떨어뜨리지 않으면 지금 사이드에 돈을 놨는데 9월 10월에 마켓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헤지펀드들이 들어오는 시기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계속 올라가면서 높은 가격에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을 어떻게든 내리려고 하는 뭐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보시면 마켓을 끌어내릴 수 있는 팩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른다면 마켓은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많고,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분쟁 때문에 뭐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오일의 그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오일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 오일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너무 많고 기름값도 오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요거를 헤지펀드들은 이런 걸 보고 리세션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마켓에 큰 풀백이 와서 다시 투자를 할 시기를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떤 그 기름 창고, 하여튼 오일 인더스트리 쪽에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름값이 조금씩 올라서 정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있다가 지금 다시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크루드 오일 가격을 보면 88에서 69, 다시 뭐 86까지 올라왔다가 쭉쭉 내려와서 65까지 떨어졌다가, 이때 뭐 이스라엘이랑 이란의 전쟁 이런 걸로 오일 가격이 77까지 올라왔다 지금 다시 뚝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나마 헤지 펀드들이 마켓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요인 중에 하나였던 오일 가격의 상승도 지금 반대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마켓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제 생각도 많이 반영이 된 거긴 하지만, 보통은 9월 10월에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고 이제 10월 말부터 주식시장이 쭉쭉쭉 올라가는 랠리가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이 올해는 그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마진콜로 인한 강제 매도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QQQ나 S&P 500 같은 인덱스, 그러니까 대형 테크 회사들이 말도 안 되게 큰 매도가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큰 풀백이 9월 10월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7월 말과 8월 요때 NK 트레이드 사건으로 마켓이 엄청 크게 떨어졌죠. 얼마나 떨어졌냐면, 인덱스가 거의 뭐 500선에서 420선, 인덱스가 500에서 420선, 한 달 사이. 이거 상당히 큰 폭락이고, 더 중요한 거는 아주 강한 지지선인 200 SMA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인데, 이렇게 인덱스가 크게 떨어지면 아무리 9월 10월을 기다리는 헤지펀드라고 해도 이렇게 큰 풀백이 오면 매수할 기회라는 거를 당연히 알기 때문에 뭐 10월 달에 들어오려고 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 기회로 보고 이때부터 매수를 시작한 분들도 많을 거고, 또 하나는 저도 차트를 보기 때문에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데, 헤지펀드들은 당연히 저보다 더 많이 알겠죠. 근데 인덱스가 200 SMA까지 떨어졌는데 이 모멘텀이 거의 바닥이에요. 그럼 이게 200 SMA라는 강한 지지선에서 뚫고 내려가기보다는 반등할 확률이 높고, 200 SMA에서 반등할 경우에는 인덱스든 주식이든 간에 아주 크게 오를 상승 랠리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보통 9월 10월에 마켓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패턴상 평균적으로 올해는 조금 특이하게 엔캐리 트레이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마진콜이 일어나서 뜻하지 않게 7월 말 8월에 큰 매도가 일어나서, 이때 헤지펀드들의 돈이 들어오면서 마켓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켓이 올랐다가 50 SMA 근처까지 올랐다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최저점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 마켓이 점점 올라가는 상당히 이쁜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최저점들이 200 SMA를 시작으로 점점 최저점들이 높아지고 있고, 모든 SMA 위로 이 캔들이 올라와 있고, 또 하나는 내려오고 있던 50 SMA마저 다시 오르고 있으면서 모든 선들이 위를 향하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50 SMA랑 이 200 SMA 사이의 공간, 이 공간이 상향을 향하고 있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상승 트렌드가 강하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마켓은 지금 상당히 강한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 헤지펀드들이 지금 분명히 주식시장에 풀백이 와서 그때 크게 매수를 해가지고 마지막 연말 랠리를 지금 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풀백이 오고 있지 않죠. 근데 마켓이 점점 올라가면 지금 사이드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긴장을 많이 하겠죠. 왜냐면 연말 정산도 있고, 연말에 고객들한테 이만큼의 수익을 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생각처럼 마켓이 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위에 사이드에 돈은 있지만 마켓이 생각처럼 내려오지 않으면 기다리다가 언젠가는 헤지펀드들도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연말 전까지. 그래서 만약에 그 돈까지 들어온다면 마켓이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물론 패턴은 매일매일 보면서 제가 나눠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덱스의 큰 비중, 뭐 30%,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 대형 테크 회사들의 일단 패턴을 알아야겠죠. 이 대형 테크 회사들의 트렌드가 만약에 하향세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마켓 전체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풀백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 대형 테크 회사들이 오르고 있는 패턴이라면 굳이 크게 떨어질 만한 이유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